서울교육대학교 실과교육과의 전세경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학교 교육에서는 이 환경과 식생활 교육의 문제를 실과교과에서 다루고 있고요. 저는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이제 교사 양성 교육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겠지만 올해 말에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이제 고시가 됩니다. 한 1년 넘게 굉장히 지난한 세월들을 보내왔는데요. 저도 개발에 참여하면서 특히 이 환경 문제와 식생활의 문제를 어떻게 교과에서 더 강하게 또 집중적으로 또 다뤄볼까 많은 고민을 했고 또 실제로 이렇게 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 전반을 통해서 이 생태 전환 교육과 또 민주시민 교육 또 디지털 AI 교육에 관한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서 이에 관한 소양을 높일 수 있도록 총론 차원에서 이 세 가지 역량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루고자 하는 생태 전환 교육은 앞으로 학교 교육을 통해서도 매우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많은 같이 협력하고 참여하셔서 많은 힘을 보태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는 환경과 식생활이라고 하는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이 주제에 대해서 그 교집합을 찾아보고 그 교집합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조금 더 다져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발표와 또 사례, 4개의 사례의 건을 들었는데 그걸 듣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또 아이디어를 또 얻으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이어서 저희 토론에서도 여러분들의 관심과 고민이 이 토론 과정의 내용을 통해서도 더 여러분들에게 많이 아까 말씀하신 지혜 그리고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저희는 이제 토론은 식생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이라고 하는 이제 큰 주제를 놓고 토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색교육센터의 곽정란 교육위원이십니다. 네. 환경교육과 식생활교육이 만나는 날이 왔네요. 너무 좋은 자리인 것 같고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토론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요. 구체적인 정책일 수도 있고 앞으로 이런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이런 방향성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몇 자 적어봤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환경교육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식생활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서요. 관련 법과 기본계획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훌륭하게 잘 수립이 돼 있고 이 안에 이미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돼도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환경교육의 관점에서 좀 더 확장하고 우리가 좀 더 깊어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크게 전략별로 4가지를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 중심 맞춤형 교육에서는 학습자 주도성에 대한 강조 이런 식으로 바로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2002년 개정 교육과정에 개정 중점 1회 인간상이 제일 처음이 자기주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습자 주도성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 중심 맞춤형 교육에 이 관점이 좀 누락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반영한 환경 식생활 교육이 되기 위해서 학습자 요구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요구도 조사부터 학습자 식생활 환경 탐구 그리고 평가 한류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 이르기까지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우리 공동체 또는 학교의 식문화와 관련된 식생활과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해결하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무엇보다 관련된 의사결정 구조에서 채식권이라든가 식생활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학생이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자들이 정책들을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인프라와 관련된 얘기에서는 첫 번째로 제가 지속가능한 농가의 연계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농업이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하지만 모든 농업이
지구를 살리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지속가능한 농이 정책적으로는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식생활과 환경교육에서만큼은 지원하고 연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전통적으로 유기농이나 자연농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탄소농업이라든가 또는 지속가능한 삶터 디자인과 통합된 퍼머컬처의 방식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도입되는 방안들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휴먼웨어 관련해서 인적 자원은 제가 알기로 유기농이나 친환경 식재료를 학교에서 조리사분들이 다루시는데 훨씬 더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노동 환경에 대한 고려나 요구, 그러니까 이분들도 식생활 교육의 한 주체로서 직무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고려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환경교육사와 식생활 관련된 강사분들이 같이 프로그램을 재밌게 좀 많이 개발하고 연구하고 이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학교 텃밭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학교 텃밭이라고 상상하던 디자인을 훨씬 더 뛰어넘는 다양한 정원과 숲과 텃밭이 결합된 형태와 디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고민되고 학교 현장에 적용됐으면 좋겠고, 이게 꼭 붙박이일 필요도 없고요. 예를 들면은 팝업으로 가수원이 열리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수레 텃밭, 움직이는 논밭 이런 것도 만들었었는데, 그런 프로젝트도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퍼머컬처 디자인을 적용한 숲밭이나 음수 정원 같은 것들도 교육적으로 굉장히 다면적인 교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환경 식생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관점이 좀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식생활 자체를 생태적 커먼즈로 바라보고 그것을 둘러싼 자원들을 바라보고 활용하고, 이런 관점들이 좀 더 강조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전통 음식이라든가 전통 문화라는 관점을 넘어서서 그 한 사회가 어떤 음식을 생산하고 향유하는 방식을 둘러싼,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이 협력하던 전통의 생태 지식들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확장이 돼서 콘텐츠들이 만들어지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생명 윤리와 관련해서 좀 더 강화되는 방향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당근을 잘 씻어서 이렇게 조각난 당근으로 재료로 아이들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의 생명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지금 이제 고기가 아닌 생명으로 이 현대의 축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와 둘러싼 거대한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역량, 이것이 환경 식생활 교육이 아니고서 어디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이 환경 식생활 교육이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되는 이 생태 감수성 교육이 이제 더불어 같이 될 때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사진은 요거 무슨 꽃인지 아세요? 역시 아시는 분들은 네, 텃밭을 하시는 분들인 것 같고, 당근이 가진 하나의 생명으로서의 존재, 그리고 이것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사고하고 통합적으로 교육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식생활 교육을 앞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곽정란 위원님께서는 그 정책 방향으로서 한 4가지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문제는 정책 입안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또 실천하시는 분들이 입장에서 정책 입안자들에게도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학습자의 요구에 기반하고 또 지속 가능하며 또 컨텐츠의 관점은 공동체, 전통 생태 그리고 생명윤리에 기반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 문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는 2번째 서울 계남초등학교 이성희 선생님의 토론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 계남초등학교 교사 이성희라고 합니다. 불과 한 3시간 전만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급식 지도를 하고 왔고요. 오늘
5학년 국어 수업 교과서에 학교에 급식할 때 남는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국어 교과서 내용에 나오는데요. 오늘 학생들하고 때마침 그걸 주제로 토의 토론하고 자료를 만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공부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식생활 환경교육이 굉장히 다양한 여러 분야와 꼭지가 있을 텐데요. 저는 급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의 식생활 환경교육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학생의 역량을 키워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먹거리 감수성과 또 학생들의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식생활 교육과 환경교육은 삶과 직결되어 있으면서도 삶의 양식의 변화를 추구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두 교육은 맥락적으로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는 다양한 식생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먹거리 교육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텃밭에서 채소를 재배하여 함께 먹기도 하고 또 음식 만들기를 통해서 녹색 소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은 학습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급식 지도 혹은 급식을 통해 배우는 급식 학습은 저는 학교에서 배우는 식생활 환경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교는 대개 학생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학교가 있고요. 또 교실에서 급식을 하는 학교로 보통 나누어져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제가 학생 식당에서 학생들의 점심 지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좀 급식을 할 때에는 먹고 싶은 만큼만 먹고 잔반의 양을 줄이는 것을 주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교실에서 급식을 하다 보니까요. 먹고 싶은 만큼 배식을 받고 남기지 않는 것이 큰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먹다가 남은 음식이나 또 먹지 않고 남는 음식 모두가 그 자리에서 잔반통에 모두 다 버려지기 때문에 먹고 싶어서 받는 배식량을 제외하면 다 음식물 쓰레기가 되는 그런 장면이 매일매일 연출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급 회의도 학생들하고 해보고요. 또 학급의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의 토론도 하고 자료 조사도 하는 등 여러 가지 탐구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식생활 개선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법으로 학생들과 탐구를 한 것이죠.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잔반량을 줄이기 위해서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무지개 식판이 만들어졌습니다. 중학교 학생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거고요. 또 요즘에는 자신이 먹은 급식 식판을 사진에 찍어 올리는 앱을 통해 버려지는 음식의 양을 예상할 수 있는 빅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급식의 소비 패턴을 조사하는 스타트업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세계식량기구는 매년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9,400억 달러의 식품 중 30% 이상이 낭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 반 학생들도 이 사실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버리는 음식을 줄이기만 해도 많은 배고픔에 시달리는 또 다른 학생들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인위적인 온실가스의 8%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 관련 탄소를 줄일 수 있어서 기후위기 대응에도 이 식생활 환경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른들이 답을 정해놓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한 환경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먹거리 감수성을 높이고 당면한 먹거리 문제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창의적인 시도가 식생활 환경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의 당사자는 사실 미래 세대가 더 당사자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 세대의 먹거리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요. 교육과정 내 먹거리 감수성과 학생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의 양식을 생태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모든 시도가 긴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특별히 현장에서 학교 급식 지도를 통해서 우리 식생활교육, 환경교육을 이제 이루시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아이들은 하루에 한 번의 식사의 장면을 학교에서 맞이하게 되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급식을 통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식생활 교육 정책을 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으로 보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그 경기도교육청 이의옥 장학사님으로부터 관련된 토론 내용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이의옥입니다. 제 업무는 교육급식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급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그 급식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만이 아니라 어떤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우리가 급식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해보자라는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직간접적인 모든 교육 활동.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육급식이라고 어떤 개념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그런 교육급식 정책 담당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급식 과정 속에서는 뭐 인성교육, 뭐 민주시민교육, 건강교육, 뭐 생태환경교육, 뭐 그런 다양한 교육들이 다 이루어져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자율과 책임이라는 그런 어떤 교육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우리가 바로 식행동을 통해서 가장 우리 의식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에 대한 역량을 키워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식생활 교육과 환경 교육을 어떻게 우리가 접목시켜서 아이들에게 어떤 건강한 삶의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오늘의 이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뭐 식생활 교육, 환경 교육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다양한 발표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이 정말 많은 사례들을 지금 풀어주셨거든요. 그 사례들을 풀어주셨는데 아까 그 주제 발표해 주신 교수님 말씀 중에 구슬도 깨어야 보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사례들을 얼마나 잘 엮고 깨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삶에 대한 역량 교육을 해줄 것이냐라는 것이 오늘 이 자리를 우리가 만들게 된 이유, 목적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는 이미 학교급식법이라든지 뭐 식생활교육지원법, 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그런 것들로 인해서 건강교육, 뭐 환경교육, 생태교육, 식생활교육 다양하게 교육 활동들을 해왔고요.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또 영양식생활교육 지원 조례라고 해서 작년에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그 과정 속에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 및 건강 증진은 물론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생태 환경 보존에까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활동을 지원해보자라는 목적하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 기준들을 가지고 바탕으로 열심히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3년도에 식생활교육지원법에 학교에서는 식생활 교육을 연 2회 해야 된다라는 법안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식생활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이제 횟수가 그때 제시가 되었고요. 그래서 2014년도서부터 제가 경기도 교육청에 근무를 하면서 교육 과정에 영양식생활 교육을 반영할 수 있게끔 그 기준안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드렸고요. 지금 현재는 100% 모든 학교에서 영양식생활 교육을 2차 시식 교육 과정에 모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의 이제 현황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식생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하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을 때 그동안에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것이 주로 건강에 대한 거, 영양에 대한 거, 어떤 식문화에 대한 그런 관점이었다면 우리가 최근 들어서 그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심각성을 느끼면서 환경교육, 생태교육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식생활 교육에서도 생태환경이라는 그런 주제들을 제시를 했고 그 교육 활동들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조사를 했을 때 77.1%의 학교에서 생태환경 교육을 했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알고 보면 올바른 식습관이라든지 뭐 학교급식에 대한 이해라든지 식문화라든지 그런 내용들도 모두가 결과적으로는 환경 문제, 생태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급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교육들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해서
경기도교육청원 같은 경우 이제 맞춤형 교육급식이라고 해서 학생들의 어떤 건강, 기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선택권, 자율권, 건강권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실천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느냐라는 맞춤형 교육급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주제로 생태환경이라는 그런 식단 운영, 보통 이제 채식 식단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생태환경 식단 운영이라고 해서 결국엔 채식계의 그런 범위를 넘어서 어떤 그 로컬 푸드라든지 저탄소 식단이라든지 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라든지 뭐 그런 다양한 넓은 범위의 어떤 생태 환경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급식 운영 과정을 정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지금 뭐 주제 발표를 해주신 교수님 말씀 속에서도 그게 있었고 우리 선생님 토론자 선생님 말씀 속에서도 있었고 뭐 사례를 해주신 말씀 속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얼마나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그걸 실천할 수 있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또 아이들에게 직접 참여하는 그런 급식 활동, 교육 급식 활동을 이제 제시를 해줬고요. 그런 정책을 추진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급식에 참여를 하면서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해가나라는 것들을 조사를 했을 때 한 33.1%의 학교에서 생태환경 캠페인 활동이라든지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통계적으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급식이라는 정책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제시한 것이 교육공동체, 학교와 학생의 어떤 다양성이 존중된 그런 교육공동체들이 함께 해나가는 그런 교육급식을 주제로 이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그 과정 속에서 음식이라는 문화 속에서는 굉장히 만족도라는 것들도 굉장히 중시 여기고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물었을 때 우리가 아무리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급식을 원하니? 라고 했을 때 맛있는 급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음식이라는 것은 사실 맛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거든요. 그래서 맛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건강이라는 환경이라는 생태라는 그런 기본적인 가치를 품은 교육급식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정책들이 어떤 우리 지속 가능한 건강한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그런 정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결과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학교급식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건강한 삶, 행복한 삶, 그 다음에 어떤 환경적인 미래를 생각하는 삶을 직접 급식을 통해서 음식을 선택하고 실천해 볼 수 있는 어떤 체험활동 교육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 활동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교육과정 속에서 체계적으로 해낼 수 있겠느냐. 지금의 어떤 오늘 말씀해 주신 다양한 사례들을 사전에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사전에 그 학교의 아이들에 대한 특성, 학교의 특성들을 반영해 성장 발달 단계를 반영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떤 교육과정이라고 본다면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그 어떤 정책들, 교육 활동들을 사전에 학교에서 계획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면 이미 교육과정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서 어떤 그 지원 활동이나 교육 활동을 제시를 해주시면 사실 반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사전에 협의를 해서 교육 과정 속에 담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하고요. 이 과정들을 얼마나 융합적으로 잘 풀어낼 수 있겠느냐, 주제별로 해서 문화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그게 우리가 어떤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교육 방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엔 삶과 생활과 얼마나 직접적인 연계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게 해줄 것이냐, 결국엔 아이들이 얼마나 주체가 되어서 활동할 수 있겠느냐, 선생님들은 지원해주는 역할, 아이들은 기획하고 실천하는 역할, 그걸로써 어떤 교육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실제 학교에서 활성화되고 체계화될 수 있는 그런 교육 활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 박사님 감사합니다. 아마도 장 박사님께서는 그 교육청에서 이 식생활 관련 정책의 가장 일선에서 이 문제를 다루시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나 싶고요. 말씀하신 교육급식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좀 새롭게 또는 또 재조명돼서 다가오는데요. 아이들이 그 급식을 그냥 한 끼 먹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거기서 인성교육이나 시민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이나 또는 환경 생태교육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에서
이 식생활 교육이 얼마나 숭고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광주 북초등학교 김금희 선생님께서 마지막 토론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원고를 쓰면서 영양교사가 생뚱맞게 생태 쪽의 이야기를 한다 이상하지 않을까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와서 들어보니 생태 쪽의 그 텃논 텃밭 교육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와서 이게 식생활 교육, 환경 교육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야이구나. 저는 2007년부터 영양교사가 되었고 그때부터 아이들에 대한 식생활 교육 영역을 채소 재배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분야로 머리를 키워가는 게 과연 실천과 연계되는 부분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으로 직접 아이들이 밭을 일구고 씨앗을 심어보고 재배해보고 거기에서 흘리는 땀과 그 씨앗이 주는 즐거움 그리고 이것이 먹거리하고 연계되면 행동의 변화를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 이 부분이 가장 자연스러운 생태 먹거리 교육이고 식생활 교육이겠다 하고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발전을 해서 그냥 시중에서 판매하는 씨앗이 아니고 지속 가능한 토종 씨앗을 구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이것을 직접 심어보고 모종을 내고 아니면 유유지 텃밭에 심고 가꾸고 재배하고 단지 수확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시 씨앗으로 돌려받아서 순환하는 생태 순환 먹거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활동하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텃밭 교육 많이 하시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이 가꾸는 텃밭의 작물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확만 하고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배추를 심어도 내년 봄까지 한두 그루라도 남겨서 꽃을 보고, 무도 마찬가지죠. 꽃을 보고 노란 꽃이 무꽃일까? 하얀색 보라색이 있는 게 배추꽃일까? 그게 아니고 배추도 꽃이 피어요? 무도 꽃이 피어요? 이렇게 예뻐요? 그 안에 숨겨진 그런 자연스러움을 아이들이 직접 체득하고 자연과 함께 했을 때 기후 위기에 관련된 대응하는 방식을 스스로 풀어나가는 그 답을 아이들이 직접 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어서 텃밭 교육 하시는 선생님들도 이런 내용도 그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꼭지 넣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하는 것은 다 이제 자연농법 하면 사무는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무제초제 이런 거 하는데 이제 최근에는 경운을 통해서 땅속의 탄소가 환경을 위해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무경운 농법까지 확대를 해야 할까라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텃밭에서는 채소가 잘 자라지 않고 벌레가 먹었을 때 아이들이 받는 그 상처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아이들과 협의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무조건 약을 쳐야 하는 것인지 그러하지 않은 제초 방법이 재해 방법이 있는지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하고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저희는 벽씨를 2021년에 수확한 모태별을 올해 아이들과 발화시켜서 모판을 내고 그걸로 모를 심고 수확하고 이번에 도전까지 하고 나눔하고 다시 그 별을 지금 말려두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항상 두 가지로 먹고 수확하고 나누고 종자로 보관하고, 옥수수 씨도 마찬가지로 검은 찰옥수수, 석배기 옥수수를 아이들이 수확한 것을 이번에는 강냉이로 만들어서 그 가족 캠프 그 코너에서 나눔을 하고 나머지는 씨앗으로 보관을 했습니다. 배추 씨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세가식이라는 부분이 영국에서 세상에서 가장 느린 식당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세상에서 가장 느린 급식이라고 해서 감자를 심고 그 1, 2학년이 감자를 심고 수확해서 학교
저에게 주면 학교 급식에서 제공해주고, 고구마도 6월에 심고 10월에 수확해서 이제 11월에 고구마 피자, 아이들이 원하는 고구마 피자 군 고구마로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후숙하고 있는, 그리고 호박도 토종 검정 호박을 심어서 주면 그것을 제가 수확해서 주면 오늘 호박 10kg 제공을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에 보면 멀칭이 필요하죠. 그래서 신문지를 이용을 해서 멀칭을 하는 그런 방법들을 새롭게 시도하는 것들이, 그 소비하는 것들이 에너지가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텃밭 교육할 때 뭔가 새로운 것을 하는 것보다 에너지 투입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텃밭 선생님들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영양교사이기 때문에 먹거리 교육도 이제 병행을 하죠. 그래서 절기에 맞춰서 장담기, 그리고 입춘에 화전, 9월 송편, 쌀을 이용해서 강정, 11월에는 김치. 기존에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다 했던 수업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는 특별해서 생태교육을 우선하는 학교인데, 제가 감으로 인해서 이것을 준비해주고 함께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말씀하세요. 이걸 준비하는 피로도가 많이 줄었다. 선생님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채식급식 실천 학교를 또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 1회, 월 2 내지 3회 그래서 채식급식을 제공하는데, 방금 장 학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채식도 중요하지만 저탄소로 일회용품을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식, 그런 부분을 저희 조리쌤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바쁘겠죠. 바빠요. 혼자 아침 6시 반에 출근해서 검수하고 텃밭도 가꾸고 아이들을 맞이도 해주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저희 학교는 작아요. 100명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1000명인 학교, 이 앞전에 저희 700~800명인 학교에서 하다 보니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열심히 하니까 가능하긴 한데, 학교 급식에 대한 인력 부분이, 영양교사도 마찬가지예요. 3식을 하는 학교도 1명, 1000명 이상을 하는 학교도 1명,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영양교사가 식생활 교육도 맞춰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영양교사의 업무에 있어서 업무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업무 영역을 규제를 해주시고, 또 인력 부분도 보완이 가능하다면 보조 인력이 같이 병행되었으면 좋겠고, 광주는 방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조례가 있어서 수업의 내용 이름 부분이 체계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그러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교육부 주관하에 교육과정이 식생활교육과정, 교재, 수업 시수 이런 것이 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과연 어디서 배워야 할까?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교육을 하지만 영양교사 대상으로 그것을 영양교사의 눈으로, 영양교사의 급식에 맞춰서 교육이 되어지는 곳이 없어요.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일반 교사들 대상으로만 이루어지는 연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연수, 생태 이런 부분의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저희 모두에게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하셨고, 또 그 맡으신 교육에 내실을 기하시느라 얼마나 많은 고생과 고민을 하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 각자 분야에서의 그런 열심히 하신 내용들이 이제는 좀 외연을 넓히는, 내실을 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외연을 넓히는 그런 또 하나의 기회자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 둘의 만남이 정말 소중한 만남이 되기를 앞으로도 기대합니다. 자, 이상으로 모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